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그 TSMC의 차세대 2나노 공정 양산 계획입니다. 여기저기 자료들을 좀 보니까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한다는데 이게 단순히 기술 하나 바뀌는 걸 넘어서 시장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이는 숫자들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전략이라든지 파급 효과 이런 걸 좀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그 생산 규모를 막 늘리는 거랑 또 가격은 되게 높게 잡았잖아요. 이런 정책 뒤에 숨겨진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기술 경쟁 구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변화의 핵심을 딱 잡으실 수 있도록 한번 쉽게 풀어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딱 눈에 띄는 게 역시 생산 규모인데요. 내년까지 2나노 공장을 무려 4개나 돌려서 월 6만 장 생산이 목표라고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건 뭐 상당히 공격적인 확장이라고 봐야죠.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요. 가오슝에 있는 P1 팹은 이미 월 1만 장 규모로 양산을 시작했고요. 아, 벌써요? 네. 그리고 같은 가오슝의 P2 팹은 지금 장비 넣고 있는데 한 3, 4개월 뒤면 시범 생산하고 이게 최대 월 3만 장까지 가용할 거로 보고 있어요. 와, 3만 장이요? 네. 그리고 신주 지역에도 P1, P2 팹이 있는데 거기도 뭐 시험 생산 끝났거나 라인 설치 중이거든요. 그래서 신주 두 팹 합쳐서 월 3만에서 3만 5천 장 정도, 다 합치면 월 6만 장 목표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이건 진짜 초기 시장을 확실히 잡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 초기 시장 선점 의지가 아주 강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는데 비용은 좀 어떤가요? 웨이퍼 한 장에 3만 달러 예상한다는데 이게 3나노보다 50%나 비싼 거잖아요. 고객사들 부담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뭐 가격 할인 같은 건 없을 것 같아요. 이 50% 가격 인상이 그냥 단순히 뭐 기술 개발비, 설비 투자비 뽑겠다 이런 차원만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특히 그 AI 분야에서 요구하는 고성능 칩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요가 정말 절박할 정도로 강해요. 그러니까 이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려는 강력한 고객층이 이미 형성돼 있는 거고 TSMC는 이걸 이용해서 초기 리더십을 더 단단히 굳히려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깔려 있다고 봐야죠. 이야, 높은 가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도 되고 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고객사들 비용 부담을 좀 덜어줄 만한 건 없나요? 있긴 있습니다. 사이버 셔틀이라고 부르는 서비스인데요. 여러 고객사가 이제 같은 테스트 웨이퍼를 좀 공유하면서 실리콘 평가 비용을 일부 줄일 수 있게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아, 약간 테스트 비용 쉐어하는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뭐 근본적으로 웨이퍼 가격 자체를 내려주는 건 아니죠.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변수가 바로 경쟁사인 삼성전자입니다. 아, 삼성. 네, 삼성이 2나노 공정에 GAA라고 하는 새로운 트랜지스터 구조 기술을 도입한 엑시노스 2600을 내놓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들었습니다. GAA. 이 GAA 기술이 기존의 핀백 구조보다 전력 효율이나 성능 개선 잠재력이 더 크다고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이 이걸로 성공적으로 수요를 잡고 양산 규모를 키운다면 그때는 가격 경쟁 구도가 좀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하하, 기술 경쟁이 결국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여전히 엄청나다면서요. 특히 AI 쪽 수요가 아주 폭발적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 AI 관련 고객사들 수요가 워낙 강력해서요. 2나노 공정의 초기 2년간 설계 완료 건수, 이걸 테이프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이 건수가 오히려 3나노나 5나노 초기 때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와, 더 비싼데도요? 네, 그만큼 비용보다는 성능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크다는 증거죠. 뭐 애플, 퀄컴, 미디어텍 같은 대부분의 주요 혁신 기업들이 이미 TSMC랑 2나노 협력을 다 진행 중이고요. 그만큼 진짜 차세대 기술에 투자가 확 몰리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2나노 공정이 앞으로 한 5년 안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최종 제품 가치로 최대 2조 5천억 달러 규모를 만들어낼 거다. 이런 예측도 있어요. 경제적인 파급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2조 5천억 달러.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수율인데 TSMC의 2나노 시험 생산 수율, 그러니까 만든 칩 중에 쓸만한 거 비율이 한 60에서 65% 수준이라고 알려졌거든요. 이 수치가 높아야 생산 효율도 좋고 가격 경쟁력도 생기는 건데 그렇죠. 수율 중요하죠. 이게 경쟁사로 꼽히는 인텔의 18A나 삼성의 SF2공정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TSMC의 양산 능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 셈이죠. 아, 높은 수율은 또 안정적인 공급이랑 바로 연결되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하겠군요. 그럼 2나노가 이렇게 막 떠오르면 기존의 주력이었던 3나노는 이제 좀 역할이 줄어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3나노 공정은 올해로 벌써 양산 3년차에 접어들었고요. 뭐 N3E, N3P, N3X 이렇게 다양한 버전으로 계속 확장되면서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 여전히 중요하다. 네. 올해 3나노 생산 능력은 오히려 60% 이상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요. 이미 그 까다롭다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도 들어가서 출하 중입니다. 실제로 작년 2분기 기준으로 보면 3나노 공정이 TSMC 전체 매출의 한 24%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24%면 상당하네요. 3나노는 여전히 중요한 축이군요. 그럼 2나노는 앞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까요? 2나노도 아마 3나노랑 비슷한 속도로 생산량은 늘어날 텐데요. 근데 워낙 가격이 훨씬 높다 보니까 매출이나 이익 기여도 면에서는 3나노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TSMC는 이 2나노 양산하는 동시에 그 다음 세대인 A16, 또 그 다음인 A14 같은 더 미세화된 공정 개발도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려는 다층적인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네, 종합해보면 TSMC는 내년부터 4개 팹 월 6만 장이라는 아주 공격적인 목표로 2나노 양산을 본격화하면서 기술 리더십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차세대 기술을 향한 정말 담대한 행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3나노보다 50%나 높은 가격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도 안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가격의 부담이죠. 현재로서는 그 강력한 AI 수요가 이 높은 비용 구조를 떠받쳐주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경쟁사들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빨리 따라오고 또 양산 능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게 시장 구도나 가격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이런 기술 동향을 파악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TSMC의 2나노 성공 여부는 단순히 기술력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고비용 구조를 감당할 만큼 AI 시장에 계속 커줄지, 또 경쟁사들이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격해 올지, 이런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가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